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경호 치과 의사입니다. 45년간 치과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온 75세 노인의 경험과 조언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알찬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치아는 제2의 심장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단순한 속설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심각한 치주 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최대 40%까지 높다고 합니다. 45년간 수많은 환자들의 구강 상태를 살펴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평생 건강에 신경 쓰셨음에도 잘못된 구강 관리 습관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구강 관리의 실수와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같이 듣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가 흔들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양치를 열심히 하는데도 잇몸에서 피가 나요. 나이 때문인가요? 틀니가 불편해서 안 끼고 지내도 될까요? 이런 고민들을 가진 분들에게 제 경험과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잘못된 습관은 너무 세게 양치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깨끗하게 닦으려면 세게 문질러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제 진료실을 찾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오해로 고생하십니다. 세게 닦아야 치석이 잘 제거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45년간의 임상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너무 세게 양치질을 하면 잇몸이 손상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잇몸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를 잇몸 퇴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잇몸이 내려가면 치아의 뿌리 부분이 노출됩니다. 이 부분은 범랑질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위라 충치에 매우 취약하고 찬물이나 뜨거운 음식에 심한 통증을 느끼는 지각 과민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난달에 만난 황민성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가 시려서 찬물도 못 마시겠어요. 나이 들면 다 이런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치아를 깨끗이 유지하기 위해 힘껏 칫솔질을 해오셨고 그 결과 잇몸은 심하게 내려갔고 치아 뿌리가 많이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이를 닦을 때는 피가 나야 제대로 닦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건강한 잇몸에서는 양치질을 해도 피가 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양치질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부드러운 칫솔모를 선택하세요. 중간 모나 단단한 모는 잇몸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2. 양치질은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3. 45도 각도로 잇몸과 치아 경계 부분에 칫솔을 대고 작은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4.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쓸어내리듯 닦는 것이 좋습니다. 전동 칫솔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전동 칫솔은 직접 문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칫솔을 치아에 가만히 대고 있으면 알아서 작동하니 힘을 주어 문지르지 마세요. 제 환자 중 이영희 할머니는 평생 부드럽게 양치질을 하셨고 그 결과 그 나이에도 자연 치아를 22개 이상 건강하게 유지하고 계십니다. 반면 같은 나이대의 다른 환자분들은 대부분 틀니를 하고 계시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잘못된 습관은 하루에 한 번만 양치질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한 번만 양치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저녁에 양치하고 자면 다음날 아침까지 괜찮지 않을까요? 제 진료실에서 종종 듣는 질문들입니다. 특히 은퇴 후 활동량이 줄어든 어르신들 중에는 하루에 한 번만 양치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량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침은 우리 입안의 자연 세정제이자 소독제 역할을 합니다. 침 속에 있는 효소들이 세균을 억제하고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는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침이 줄어들면 이런 자연 방어 기능도 약해집니다. 게다가 많은 어르신들이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하시는데 이런 약들 중 상당수가 구강 건조증을 유발합니다. 구강이 건조해지면 세균 번식이 활발해지고 충치와 잇몸병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지난해 만난 장수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왜 갑자기 이가 이렇게 상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구강 환경이 변했는데 양치 습관은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양치질 횟수는 하루에 최소 2번, 가능하면 3번입니다. 특히 잠자기 전 양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는 침 분비가 줄어들어 세균 번식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양치질을 한다면 오전과 오후 중 한 번 더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사 후 30분 이내에 양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식사 직후 바로 양치하면 음식물의 산성으로 인해 범랑질이 약해진 상태에서 칫솔질을 하게 되어 치아가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외출했을 때 양치하기 어려워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럴 때는 물로 입을 헹구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또는 휴대용 구강 청결제를 사용하시거나 물 없이도 사용 가능한 휴대용 칫솔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구강관리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큰 손잡이가 달린 칫솔, 자동 양치액 디스펜서 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제 환자 중 송영자 할머니는 86세인데도 하루에 3번 꼭 양치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 나이에도 아직 자신의 치아로 사과를 깨물어 드실 수 있습니다. 구강 건강이 좋으니 영양 섭취도 잘 되고 덕분에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또래보다 훨씬 좋으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잘못된 습관은 치간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양치질만 잘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일반 칫솔로는 치아 사이사이, 즉 치간을 완벽하게 닦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충치와 잇몸 질환의 대부분은 바로 이 치간에서 시작됩니다. 제 45년 치과 경력에서 가장 많이 보았던 충치는 바로 이 치아 사이에서 시작된 충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치아인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치아 사이가 까맣게 썩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어느 날 임정수 할아버지가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치아가 아프지도 않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왜 충치라고 하시는 거죠? 엑스레이를 보여드리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심각한 충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치간 관리는 보이지 않는 곳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잇몸이 내려가면서 치아 사이 공간이 넓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넓어진 공간에 음식물이 더 쉽게 끼게 되고 치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이 부분에서 충치나 잇몸 질환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치간 관리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치실과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치실은 손가락에 감아서 사용하기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치실 홀더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마치 작은 활처럼 생긴 이 도구는 한 손으로도 쉽게 치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치간 칫솔은 마치 작은 병 솔처럼 생긴 도구로 치아 사이를 효과적으로 닦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치아 사이 공간이 넓어진 어르신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제 환자 중 박기철 할아버지는 3년 전부터 치간 칫솔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정기적으로 충치 치료를 받으셨는데 치간 칫솔을 사용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새로운 충치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작은 도구가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 몰랐어요. 이걸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어요? 라고 농담처럼 말씀하시곤 합니다. 치간 관리는 하루에 한 번, 저녁 양치 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모든 치아 사이를 다 관리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시간이 부족하거나 힘드시다면 적어도 어금니 부분만이라도 관리해 주세요. 어금니 부분은 음식물이 가장 많이 끼고 양치질로 닦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손이 떨려서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기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요즘은 구강세정기라는 좋은 도구도 있습니다. 물을 이용해 치아 사이를 세정하는 장치로 사용법이 간단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잘못된 습관은 치과 정기검진을 미루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치과에 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이 나이에 치과는 무슨 어차피 곧 다 빠질 텐데요. 제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한 치아를 더 빨리 잃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구강질환의 가장 무서운 점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충치는 신경에 닿기 전까지는 통증이 없고 잇몸 질환도 심해지기 전까지는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느껴졌을 때 치과를 찾으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간단히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가 큰 치료나 발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달 만난 김동우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그는 8년 만에 치과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유는 앞니가 흔들려서였습니다. 검사 결과 심각한 잇몸 질환으로 인해 뼈가 상당 부분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그가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했더라면 초기에 스케일링과 간단한 잇몸 치료로 해결할 수 있었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방치한 결과 결국 여러 개의 치아를 발치해야 했습니다. 선생님, 앞니가 조금 흔들린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가 노년층에서 매우 흔합니다. 고령자분들이 치아를 잃는 가장 큰 원인은 충치보다 잇몸 질환인데 이 잇몸 질환은 정기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치과 정기 검진 주기는 개인의 구강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6개월에 한 번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잇몸 질환이 있거나 당뇨 등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한 번씩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치과 치료를 받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기대 수명이 늘어난 요즘 60대는 앞으로 20년 이상을 더 살아갈 시간입니다. 건강한 치아는 이 시간을 더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제 환자 중에는 94세인 이명호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70대부터 6개월마다 꾸준히 정기 검진을 받아오셨습니다. 덕분에 94세인 지금도 18개 이상의 자연 치아를 유지하고 계시고 식사 제한 없이 원하는 것을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 정기 검진 받으러 오는 날이 제겐 명절이에요. 또 6개월을 건강하게 살았다는 증거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할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직업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정기 검진은 단순히 문제를 찾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더 나은 구강 관리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구강 상태와 전신 건강 상태는 변하기 마련이고 그에 맞춰 구강 관리 방법도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 검진을 통한 전문가 클리닝은 여러분이 집에서 아무리 열심히 관리해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는 치석과 착색을 제거해 줍니다. 5번째로 말씀드릴 잘못된 습관은 구강 건조증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입이 마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물을 마셔도 입이 자꾸 마르는데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입이 마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침은 우리 구강의 자연 방어 시스템입니다. 침이 부족하면 충치와 잇몸 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말하기와 삼키기도 어려워집니다. 심지어 구강 건조는 구취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침이 부족하면 입안에 세균이 더 빠르게 번식하고 그 결과 냄새가 심해지게 됩니다. 제 환자 중 박선영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고혈압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 심한 구강 건조증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5개월 만에 그녀가 다시 진료실을 찾았을 때 무려 7개의 새로운 충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없었던 구취 문제도 생겼죠. 선생님,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가 많이 상할 수 있나요? 그리고 요즘 주변 사람들이 제 입냄새 때문에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구강 건조증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강 건조증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물을 자주 마시세요. 작은 물병을 항상 가지고 다니며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무설탕 껌이나 사탕을 이용하세요. 씹거나 빨면 침 분비가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다만 설탕이 들어간 제품은 충치 위험을 높이므로 반드시 무설탕 제품을 선택하세요. 3.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 세정제는 피하세요. 알코올은 구강 점막을 더욱 건조하게 만듭니다. 대신 알코올이 없는 구강 세정제를 사용하세요. 4. 카페인 섭취를 줄이세요. 커피, 차, 콜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구강 건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5.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세요.
특히 겨울철 난방이 강한 환경에서는 가습기 사용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심한 구강 건조증이 지속된다면 인공 타액 제품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스프레이나 젤 형태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또한 복용 중인 약물이 구강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다면 주치의와 상담하여 대체 약물이나 용량 조절 가능성을 논의해 보세요. 절대로 의사와 상담 없이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지는 마세요. 제 환자 중 이상철 할아버지는 심한 입 마름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는 제 조언에 따라 작은 물병을 항상 가지고 다니며 자주 물을 마셨고 무설탕 껌을 씹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그의 구강 상태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선생님,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이 고통을 줄일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이제 식사도 더 맛있게 할 수 있고 대화할 때도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구강 건조증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지만 적절한 대처를 통해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과 구강 건강을 위해 구강 건조증을 그냥 참고 견디지 마세요. 6번째로 말씀드릴 잘못된 습관은 틀니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틀니는 진짜 이가 아니니까 그냥 닦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틀니는 플라스틱이니 충치 걱정은 없겠죠.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로부터 종종 듣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틀니는 충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관리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된 틀니 관리는 구강점막 염증, 곰팡이 감염, 구취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남아있는 자연 치아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만난 김영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부분 틀니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단순히 밤에 물에 담가두는 것만으로 틀니 관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강 내 심한 통증과 함께 붉은 발진이 생겼습니다. 진찰 결과 칸디다균이라는 곰팡이 감염이 발견되었습니다. 원인은 제대로 세척되지 않은 틀니였습니다. 선생님, 틀니는 그냥 물에 담가두면 깨끗해지는 줄 알았어요. 틀니는 보기와 달리 미세한 구멍이 많은 구조입니다. 이 구멍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쌓이면 각종 감염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는 노년기에는 이런 감염이 더 쉽게 일어납니다. 올바른 틀니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식사 후에는 틀니를 빼서 흐르는 물에 헹궈 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음식물 찌꺼기를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2. 하루에 한 번은 틀니 전용 세정제로 깨끗이 닦아주세요. 일반 치약은 틀니에 미세한 긁힘을 만들어 오히려 세균이 더 쉽게 붙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세요. 3. 밤에는 틀니를 빼고 전용 세정액에 담가 두세요. 이때 일반 물이 아닌 전용 세정액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정액은 살균 효과가 있어 틀니에 붙은 세균을 제거해 줍니다. 4. 틀니를 뺀 상태에서 잇몸과 혀, 볼 안쪽을 부드러운 칫솔로 마사지하듯 닦아주세요. 틀니가 닿는 부위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5.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여 틀니 상태를 점검받으세요. 틀니가 잘 맞지 않으면 잇몸에 상처가 생길 수 있고 이는 감염의 원인이 됩니다. 제 환자 중 최영숙 할머니는 틀니 관리에 특히 신경을 쓰시는 분입니다. 매일 밤 전용 세정제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전문 세정 태블릿으로 틀니를 깨끗이 관리하십니다. 이 선생님, 틀니 덕분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웃을 때 자신감도 생겼어요. 이렇게 소중한 틀니를 어떻게 대충 관리하겠어요? 10년 동안 같은 틀니를 사용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상태가 매우 양호합니다. 그리고 틀니 아래 잇몸도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분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남아있는 자연 치아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지지대 역할을 하는 이 치아들이 손상되면 틀니 전체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틀니가 불편하다면 그냥 참고 사용하지 마세요. 틀니가 잘 맞지 않으면 치과를 방문하여 조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잘 맞지 않는 틀니는 잇몸에 상처를 내고 심지어 얼굴 근육과 턱 관절에도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잘못된 습관은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의 연관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치아는 그냥 음식 씹는 도구 아닌가요? 다른 건강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잇몸 질환은 심혈관 질환, 당뇨, 치매, 폐렴 등 여러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잇몸 질환으로 인한 염증이 혈류를 통해 전신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잇몸 질환이 있는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약 2-3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치주 질환이 있는 당뇨병 환자는 혈당 조절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저를 찾아온 이정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심장 질환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심장 전문의가 수술 전 구강 검진을 권유해서 오셨습니다. 검진 결과 심각한 잇몸 질환이 발견되었고 이를 먼저 치료한 후에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제 입안 상태가 심장 수술에 영향을 미친다니 정말 놀랐어요. 평생 이런 연관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을 함께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이는 구강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신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의사와 치과 의사 모두에게 본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세요. 당뇨나 심장 질환이 있다면 치과 의사에게 알려야 하고 반대로 심각한 잇몸 질환이 있다면 주치의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3. 약물 복용 정보를 공유하세요. 특히 혈액 희석제나 골다공증 치료제는 치과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식이 조절에 신경 쓰세요. 과도한 당분 섭취는 충치뿐 아니라 당뇨에도 좋지 않습니다. 채소와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은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5. 금연하세요. 흡연은 잇몸 질환의 주요 위험 요소이며 심혈관 질환, 폐 질환, 암 등 여러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제 환자 중 박재민 씨는 당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조언에 따라 구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기 시작했고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여 잇몸 관리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1년 후 그의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고 당뇨 약물 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 치아 관리가 당뇨에 도움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제는 치과 방문을 당뇨 관리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치명적인 구강 관리 실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과도한 힘으로 양치질하기. 부드러운 칫솔모를 선택하고 적절한 압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닦아야 합니다. 2. 양치 횟수 부족. 하루에 최소 2번, 가능하면 3번 양치질이 필요합니다. 3. 치간 관리. 소올, 치실, 치간 칫솔 등을 이용한 치간 관리는 충치와 잇몸 질환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4. 치과 정기검진 미루기.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아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5. 구강 건조증 방치하기. 물을 자주 마시고 무설탕, 껌을 씹는 등의 방법으로 구강 건조증에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6. 틀니 관리. 소홀하기. 틀니도 자연 치아만큼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7.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의 연관성 무시하기.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치아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체적인 건강과 삶의 질, 나아가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5년 넘게 치과 의사로 일하면서 저는 많은 분들이 작은 습관의 변화로 구강 건강이 개선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켰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70세, 80세, 90세에도 건강한 치아로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자신 있게 웃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종 모양 아이콘을 누르시면 금빛지의 채널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부모님이나 친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